대한민국의 자원 개발이 붕괴됐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고점 대비입니다. 2021년 석유가스 개발 사업 감소율이에요.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려 반토막 났습니다. 45.27%나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은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가. 심지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요.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할 정도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태조를 겪고 있습니다. 태조. 예. 이게 고점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2011년인가요? 석유가스 진행사업이 20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110건이에요. 그러니 뭐 45.27%가 줄은 것은 당연하죠. 게다가 말입니다. 일반 광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10년대 초반에는요. 예. 34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에는 291건이에요. 뭐 줄어드는 것이 말도 못하게 줄어들죠.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이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시장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듭니다.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자원 개발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자원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줄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추진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자원 개발 자체를 이게 막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물자원공사가 이게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자본금까지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으로 합병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여기다가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도 말입니다. 사실상 자원 개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도 그렇고요. 석유공사도 그렇고요. 그냥 석유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로 전락해버렸고요. 가스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스공사만 하더라도 2017년에 시작했던 모잠비크 LNG 사업 이후에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2017년 이후에.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세네갈 광구 탐사 이거 이후에는 뭐 없고요. 이 자체도 2015년 이후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원 개발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실제 자원 개발률도 보면 여러분 최악입니다. 2015년에 자원 개발률이 16%에 달했는데 지금 2021년에는 여러분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요 2009년에 자원 개발률이 23%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5%로 늘어났고요. 2020년에는요 40%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이대로 간다면 뭐 2030년에는 50%로 늘리고요. 2040년에는 60%로 확대하겠다. 이런 장기 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거 아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 말입니다. 전체 석유, 가스 수입 중에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이 최소로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일본은 반대로 자원 개발에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2040년에는 60%까지 이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원 개발의 능력은 이미 그 노하우는 다 사라졌고요. 또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렇게 붕괴됐다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 상태가 앞으로 계속 간다면요, 아마 우리나라는요, 안 그래도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제발 정치 싸움으로 국가가 병들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말입니다. 자원 개발을 적폐시하고 그 적폐시한 것이 지금 이제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자원 개발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자원을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고요. 비싸게 사오는 자원 자체가 기업들에게는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재료가 비싸니까 수입도 파는 가격도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본하고 경쟁해야지, 중국하고 경쟁해야지, 미국하고 경쟁해야지. 이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자원 개발을 등한시한 것, 언젠가는요, 최악의 사태를 스스로 끌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라는 게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이게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가 뭉쳐서 결국은 경제를 서서히 침몰시켜 가는 건데 자원개발이 그 대표적인 저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파를 떠나서요,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자원개발은 국가 프로젝트, 국가 어젠다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원거래소를 만들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자원거래소를 만들어서요, 지금 시중에 유동성 물량이 많잖아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고요. 또 자원개발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끌어들인 돈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자원개발을 하는 것, 저는 이런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감 나와라 판 나와라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원거래소, 지금 증권거래소처럼 자원거래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파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민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원개발이 더 빨리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